블라디보스톡 5부작 마지막 편. 요 며칠간 우리가 너무 빡세게 다녔기 때문에 이날은 좀 평범한 여행자처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책이나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 숙소를 나서면서 찍은 사진, 요 동네 이렇게 낙서예술 같은 게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단부는 부서져가지고 무슨 폭탄 맞은 듯이 돼 있는데 그림은 또 이런 게 그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있는 거야.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나섰어요. 아침은 어디서 먹기로 했냐? 쇼콜라드 니짜라는 카페인데 여기가 사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카페 체인점이에요. 사실 이렇게 키릴 문자로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읽기는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읽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3일 여행했다고 약간 읽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는 한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후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이 왔다는 거 아니야. 후기를 보긴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진 않아서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름에 쇼콜라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그냥 핫초코 시킴. 뭔가 굳이 외국에 온 마당에 새로운 걸 먹어야 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메뉴판에서 우리가 뭔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메뉴를 하나 시켰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하차풀이라고 하는 사실 조지아 음식인데 전통의 치즈빵 같은 거, 이게 조지아에서는 피자보다도 인기가 많대요. 굉장히 짭니다. TMI를 하나 공유드리자면 이 빵이 바로 허핑턴 포스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찌기 쉬운 음식 탑 10에 들어갈 정도의 고열량, 고지방, 그다음 뭐 기름도 많은 뭐 그런 음식입니다. 안 먹어도 돼요. 같이 갔던 친구는 이 음식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 빵은 테두리를 찢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치즈랑 계란을 찍어 먹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샌드위치 먹듯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얼마나 더 짰겠어요. 기억난다. 와플은 그냥 딸기랑 아이스크림과 생크림 맛으로. 그리고 이 다음에 해양공원을 다시 한번 갔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다가 얼음이 다 녹아 있어. 분명히 2, 3일 전에 바다가 꽁꽁 얼어 있어서 그 위에서 사진도 찍었고 어제는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였는데 이날 가니까 바다에 얼음이 다 녹아 있어. 저 멀리 해안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바다가 다 녹아 있어요. 분명히 날씨는 어제가 더 추웠거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쇠빙선이 지나간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이날이 마지막 날인데 제대로 된 샤슬릭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양고기를 안 먹어봤다 이 말이지. 그거는 무조건 먹고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또 이 거리를 거닐면서 배를 꺼뜨리고 양고기를 먹을 곳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축구장인데요. 블라디보스톡에도 나름 축구팀이 있어요. 요 당시 러시아 2부 리그에 속했던 부시 에네르기아의 홈구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장의 규모가 꽤나 커서 규모에 한번 놀라고 이런 동네에서 축구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한 번 더 놀라고 재밌는 거는 러시아 프로축구 리그가 유럽 축구 연맹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이 러시아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고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하면은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그런 데에 나갈 자격이 있는 그런 팀이에요. 킬피쉬 디스카운트 바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아래에 있는 식당이 샤슬릭이 괜찮다고 호스텔 주인이 추천을 해줘서 갔는데 오전에는 영업을 안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건물과 이 눈이 쌓인 경치 자체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사진만 한 장 찍고 이동. 처음으로 쇼핑을 하러 갔어요. 재밌는 게 러시아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투두리스트, 투바이리스트인가를 보시면 여기 이브로쉐라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예요. 러시아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선물로 주면 좋으니까 여기를 갔죠. 요 당시에 기억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2만 원 가까이 하는 핸드크림이 여기서는 3,000원, 5,000원 그 정도 했다고 해요. 게이드. 이 근처에서 보드카 같은 것도 한두 병 산 다음에 대충 식사하자. 또다시 해양공원을 갔습니다. 와, 사진 보세요. 바다 위에 얼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언제 또 이런 풍경을 볼까? 무슨 북극곰 나올 것 같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곰새우를 팔았던 그 공간 옆에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은 이때부터 한국어 메뉴가 있었네. 컨테이너인데도 난방이 아주 잘 돼요. 안 어울리게 굉장히 몽환적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길래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돼지고기 샤슬릭, 곰새우, 맥주를 다시 한번 먹었죠. 양이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의 약간 등갈비랑 비슷한 맛인데 괜찮아요. 별거 없이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만 뿌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맛있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요 한 접시가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했다는 거? 분명 이것도 근데 바가지를 씌웠을 거야. 더 싼 데를 찾으면 정말 한 3,000원에 팔겠지. 제 친구는 곰새우가 좋다고 계속 곰새우만 먹었네. 미안하다, 안 가리는 게 낫겠다, 그지? 그리고 첫날에 갔었던 우후드블린에 가서 꿀 호두블린을 다시 한번 먹으니까 이제 배도 터질 것 같고 슬슬 돌아갈 시간이 오네요. 여행의 마지막 날은 비행기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행이 끝났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유난히 많았던 그래피티 앞에서 사진 하나 더 찍고 돌아가는 것만이라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잠깐 타보자 해서 돌아갈 때는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디오스. 전해지는 느낌으로는 오히려 서유럽권보다도 더 먼 문화권으로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색다르고 즐거웠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좋게 다가올지 나쁘게 다가올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즐길 여행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행지 자체가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마음에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거나 아기자기한 거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뭐랄까 랜드마크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진정한 겨울왕국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근데 그렇다고 여행 못할 정도로 엄청 추운 건 또 아니에요. 아무리 추워도 옷을 껴입으면 돼. 더운 데는 오히려 이게 벗는 게 한계가 있잖아. 다섯 번째, 여행은 역시 같이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보드카가 굉장히 깔끔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도 항상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여행을 끝날 때쯤이나 돌아오고 나서 느끼는 그런 허무함 있죠. 물론 그만큼 나중에 이렇게 리뷰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재미는 있지만, 그런 일상에서 돌아와서의 허무함이 굉장히 적은 여행이었다고 할까요? 시간도 많이 쓰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 하와이를 남자 둘이 갔었던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디오스.